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7,559명으로 지난 9월 14일 이후 97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전이 될 거란 전망이 유력하지만 최근 유행세 반등으로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이 모인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일부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재원 조달에 돈이 더 써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진통 끝에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한제는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됩니다. 누리호 성공을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서 오코남 나로우주센터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우연이 최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를 폐지하고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던 하와이안 항공 여객기가 10,000m 상공에서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가운데 최소 36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자리에서 솟아오르면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는데 부상자 가운데 1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7,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00여 명, 2주 전보다 9,900여 명씩 많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이후 97일 만에 최다 기록이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6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8만 7,485명, 해외 유입은 7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19명으로 사흘째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1,490명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어제 비대면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논의는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방역수칙의 생활화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먼저 푼 뒤 추후 유행 상황을 보고 이들 제외 시설도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첫 해제 시점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유행세가 반등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이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거의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집계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가 된 가운데 다음 달 춘절 연휴를 전후해서 감염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용으로 지정된 중국 베이징의 화장장입니다. 장례식장을 겸하는 이곳에는 연일 화장과 운구를 기다리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며 시설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7일 방역 완화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 2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중국 당국의 집계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대세가 된 만큼 시민들은 최대한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这个害怕也没怕，这个因为这个，现在这个都国家放开这个也这么个，也没有什么害怕的。然后得完好不好也是看个人的身体素质嘛，对不对？我们尽可能就是不传播给老人和孩子只能这样说。 중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은 일단 내년 1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방 정부마다 내년 춘절 설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장성과 산둥성, 후베이성은 다음 달 감염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장시성도 이달 말과 다음 달 사이 감염자 폭증을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춘절 때마다 이동 자제령을 내렸지만 방역 기조가 바뀜에 따라 이번 춘절은 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방역 전문가는 최대 명절인 춘절이 첫 고비가 된 뒤 두 차례의 파동이 곧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졌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한파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철원이 영하 18.5도, 서울도 영하 9.5도를 기록하는 등 북극 한파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영상 1도까지 오르는 등 낮 기온이 대부분 영상으로 오르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졌던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길 서울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등 오전까지 곳곳에 눈비가 내리겠고 이후 모레부터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네, 정부가 겨울용품 가운데 온도 상승과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엔 145도까지 과열되는 전기방석과 또 넘어져도 꺼지지 않는 기름난로, 나비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한 아기 방한복도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겨울 용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매트의 경우에는 안전 기준 온도가 100도인데 145도까지 온도가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 매트도 기준치는 95도인데 137도까지 과열됐습니다. 정부가 전기방석과 가습기 등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이처럼 안전 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 매트와 전기장판, 전기 찜질기 등 13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넘어져도 10초 안에 불이 안 꺼지는 기름난로와 기준치인 70도를 넘어 85도까지 오르는 온열팩, 나비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리콜 대상입니다. 한 아동용 백에선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158배나 검출됐고 한 아기용 방한 우주복에선 피부염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나비 기준치에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의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됐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던 하와이안 항공 여객기가 착륙 30여 분을 앞두고 1000m 상공에서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 최소 36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1명은 중상이며 14개월 아기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기류로 승객들이 자리에서 솟아오르면서 승객 일부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하와이 뉴스 나우는 18일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내 천장 플라스틱 마감재가 충격으로 깨져서 작은 구멍이 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승객 278명과 승무원 10명이 타고 있었던 항공기는 난기류를 통과한 뒤 활주로에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세계 생물 다양성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재원 조달에 돈을 더 써야 한다며 반발해 적잖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do not see objection. 전 세계 196개국이 모인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일명 콥15 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를 결론으로 도출한 겁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 민관에서 연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26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我再次呼吁大家与我们共同努力，拿出你们的诚意，包容和灵活性，相向而行，尽快达成2020年后全球生物多样性框架。 합의안을 내는 데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민주공화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총회 의장은 개도국들의 반발에도 새벽 3시 반에 합의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불만에도 이번 합의안은 지금껏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보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콥15 합의안을 반기며 내년에 기후변화를 논의할 새로운 국제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 기후협약을 이대로면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y must come with new, tangible and credible climate action to accelerate the pace of change. 다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기존 파리 협약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를 논의할 새로운 국제회의에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네, 국내 민간 기업이 처음 만든 시험 발사체 한비 TLV가 오늘 오후 브라질에서 발사됩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비 TLV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비 TLV는 높이 16.3m, 무게 8.4톤의 1단 로켓으로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한 자체 개발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정상 작동하는지, 안정적인 추력을 발휘하는지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국내 처음으로 위성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으로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를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이어서 누리호 발사대가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의 오코남 센터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오코남 나로 우주센터장은 지난 16일 이상률 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고정환 본부장과 함께 본부 내 부서장 5명이 항우연의 최근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항우연은 지난 12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 내 팀 조직을 폐지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단 등을 둔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제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구 본부장이 계속해서 중책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 본부장과 옥 센터장 등의 사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열차 완성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존 지하철과 비교하면 속도가 3배 더 빠른 평균 시속 100km에 이르러서 수도권 출퇴근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작 착수 14개월 만에 출고된 GTX 열차입니다. 모두 8량으로 생김새는 지하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운행 소음을 줄이기 위해 출입문은 고속열차 KTX처럼 단문형입니다.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정차와 승하차 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속도, 표정 속도가 시속 100km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지하철 시속 33km보다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로 터널을 건설했기 때문에
철도 레일이 직선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철도 차량도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는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편의 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전동차보다 좌석폭은 30cm 더 넓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후문에는 이중 장애물 감지 센서가 설치됐습니다. 열차 앞쪽에는 카메라를 부착해 선로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GTX가 운행을 시작하면 수도권 거주자 출퇴근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나 아니면 경기도 화성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서울 도심까지는 30분대,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대 이내로 앞으로 출퇴근 그리고 퇴근 이후의 생활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GTX A 노선은 경기도 파주부터 동탄까지 총 길이 83.1km입니다. 2024년 순차 개통을 시작으로 2028년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고된 열차는 모두 20대가 GTX A 노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년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부터 24일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이며 1인당 1회 망복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좌석은 전체 10%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 등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원활한 승차권 예매를 위해서 웹서버 용량을 3-4배 증설하는 등 시스템 성능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관련 조항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IRA 시행에 따라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관련 조항의 세부 규정을 언제까지 공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를,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연합 EU가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가격과 적용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한 건데요. 부작용 발생 시 즉각 중단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9월 한때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관을 잠그고 공급을 줄이는 등 에너지 무기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가스 가격의 상한선을 만들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각국 사정이 달라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이 본격화하면서 EU 에너지 장관 이사회는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Today we agreed on the temporary, effective, realistic mechanism which will protect citizens and businesses from the excessive gas prices we have seen this summer.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선물 시장 기준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로 내년 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가스 가격이 180유로 이상 3일간 유지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35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가격 인상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가격 상한선인 메가와트 시당 275유로와 비교하면 상한선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당초 100유로대 수준의 더 강력한 가격 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회원국과 가격 상한제 자체에 회의적이던 친러시아 행보의 헝가리 등 반대 회원국 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한제가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되는데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됩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이미 줄인 상황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했지만 휘발유 인하 폭을 현행보다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연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11월 20%를 시작으로 지난 7월 37%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시적 조치였지만 고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넉 달 연장되는 겁니다.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폭이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줄어듭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현재 리터당 516원이지만 내년에는 615원으로 100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적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당장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 상승폭이 반영돼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달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는 등 사재기를 막는 조치에 나선 이유입니다.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 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도 반년 더 연장합니다. 개별 소비세 30% 감면 혜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지해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어젯밤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가 화려한 빛과 음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서울의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광화문 광장. 푸른빛의 바다를 거북선이 힘차게 저어갑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8m의 LED 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6m 높이의 조명 기둥에선 빗줄기가 뻗어나와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와 광장을 감싸고 있는 주변 건물의 광화 벽화는 웅장한 빛의 쇼로 물들었습니다. 둠칫둠칫 서울 등 시민들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는 체험형 미디어 아트도 운영됩니다. 화려한 빛과 음악으로 광장을 가득 채우는 서울 라이트 광화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크리스마스랑은 약간 다른 분위기인데 좋은 것 같아요. 한국 분위기도 나고 특히 경복궁 앞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간 청계천 일대에서 빛조형물을 전시하던 서울 빛초롱은 올해는 새로 단장한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화문 광장 오셔서 우리 빛 행사도 보시고 빛초롱 행사도 보시고 여러 조형물들을 보시고 그동안 가졌던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시고 새해 희망을 가져가시길 빕니다. 광장 중앙에 세워진 높이 12m의 대형 트리 주변에는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광화문 광장 마켓도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 10시 10분간 신년 희망 메시지 송출을 거치로 막을 내립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일상을 지내다 보면 종종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감사함을 느끼는 방법과 감사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